책 육아한다고 무턱대고 전집만 사모으고 어떤 책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주는 게 진짜 책 육아인지 모르셨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리서치한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돌에서 세 돌 사이 유아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 대해서는 뱃사가 이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돌 이전부터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 풍부한 언어 환경이 조성되므로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직 어린 아기들의 경우 물체나 캐릭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이름과 연결짓기 쉬운 단순한 책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다미도 돌 전, 그리고 돌 약간 이후까지도 어른이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서 이게 정말 재미있을까? 하는 이런 책들을 가장 좋아했어요. 돌 이후에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좀 더 발달하기 시작하면 어떤 책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 부모님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그림책 시장은 부모님이 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고 브랜드 파워나 입소문에 기반하여 한꺼번에 전집의 형태로 구입하는 전집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어떤 책이 아기에게 좋은지, 어떻게 책을 골라야 하는지, 이런 그림책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안목을 기르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뱃사도 바쁘기도 하고 현재 시국이 다미를 데리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소개글이나 리뷰만 좀 읽고 중고로 전집을 몇 개 들여서 그 중에 골라서 읽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리서치를 하다 보니 특히 어린 아기들이 읽는 그림책을 고를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하는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책을 읽어준다고 책 육아의 이점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었고요. 뱃사가 뭘 깨달았는지 벌써 궁금하시죠? 그림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떻게 읽어줄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영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다음 주의 내용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잠시 내려놨던 혹은 조금 미뤄왔던 책 육아에 대한 열정도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결론부터. 그거예요. 아기에게 책 읽어주기는 언어 발달에도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아기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언어 발달을 비롯한 전반적인 아이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은 학계에서나 대중적으로나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특히 책 읽기는 아이의 언어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와 책 읽기를 할 때와 그냥 놀아줄 때 부모와 아이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비교해보면 책 읽기를 할 때 부모님과 아이 모두 언어 활동의 양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받는 언어 인풋의 양, 아이가 뭔가 말해보려고 시도하는 횟수, 모두 아이의 언어 발달에 중요한 요소들이죠. 둘째, 언어 활동의 양뿐 아니라 부모님의 언어 자극의 질도 더 높아지고 풍부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 따르면 책 읽기를 할 때 부모님은 라벨링을 더 자주 한다고 합니다. 라벨링은 그림이나 물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말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에 아이의 어휘 습득에 큰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아이가 그냥 놀이할 때는 전체 발화의 7%만이, 그림책을 읽을 때는 전체 발화의 75.6%가 라벨링이었다고 해요. 즉 그냥 놀이하면서 말할 때에 비해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의 어휘 수준이 더 효과적으로 높아집니다. 어휘 수준이 높아지면 아이는 평소 들려오는 언어 자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사과와 아이가 처음 보는 과일을 동시에 주면서 아이에게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과 먹고 싶어? 무화과 먹고 싶어? 아이가 사과, 먹다, 무화과, 씹다 모두 전혀 모르는 단어라면 아이는 이 문장과 상황을 통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거예요. 이 문장은 아이에게 전혀 의미 없는 언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가 사과, 먹다 이 두 단어를 알고 있다면 아이는 이쪽 손에 있는 사과 말고 다른 쪽 손에 있는 게 무화과인가 보다. 나에게 이걸 들이밀면서 내 반응을 살펴보는 걸 보니 쉽다가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보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문장은 아이에게 어느 정도 의미 있고 배움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 자극이 됩니다. 즉 아이의 어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언어를 더 빨리 배우고, 그러면 예전에는 의미 없었던 책 속에 혹은 일상생활 속의 문장으로부터도 새로운 배움이 발생하는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른이 영어를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장을 읽거나 들으면서 영어를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50%인 문장과 90%인 문장 중에 50%인 문장이 훨씬 학습 효율이 좋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책 읽기가 어휘 습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부모님은 책 읽기를 할 때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이야기책을 읽어줄 때 부모님은 현실에서와 달리 다양한 시제를 활용한다고 해요.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문장을 말하는데요. 18개월에서 25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와 그냥 놀 때에는 주로 시제가 없는 문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네 밀어줄게, 이리와 같은 문장들이 시제가 없는 문장이지요. 반면 이야기책을 읽을 때는 다미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와 같은 현재 시제, 다미는 행복해서 크게 웃었어요와 같은 과거 시제가 텍스트로도 자주 등장하고, 이 다음에는 다미가 어떻게 할까와 같은 미래 시제의 표현도 부모님이 자주 하게 됩니다. 앉아요. 이를 통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되돌아본다거나 미래를 예측해보는 등 좀 더 다양한 사고가 따라오는 언어 활동이 가능해지고요. 이는 아이가 다양한 언어 구조를 학습하는 것을 돕고 다양한 시점에 대해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지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셋째, 책 읽기를 할 때에는 아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고 단순해서 언어 습득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아이와 그냥 놀이를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를 들려줄 때 아이는 그 문장이나 단어가 지금 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자극들 중에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다미와 놀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거나 하는 동작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미야, 우리 이제 공을 가지고 놀자. 다미는 제가 지금 자기가 방금 가지고 놀던 블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방금 옆을 지나간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방금 들린 바깥의 사이렌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미야, 우리 이제 공을 가지고 놀자 라는 문장은 유아를 위한 그림책 안에서라면 보통은 누군가가 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림으로 표현될 거예요. 아이들은 돌 정도 나이가 되면 이미 책 읽기라는 활동은 책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엄마가 말한 이 문장은 이 책의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책의 그림에 집중하면서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를 할 때 귀에 들리는 언어 자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단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 후보가 너무 많으면 아직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인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언어 자극과 그 대상을 연결시킬 때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인지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그에 따라 같은 언어 자극을 받더라도 배움의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넷째, 반복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읽었던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려는 경향이 있죠.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은 부모님들에게는 매번 같은 에피소드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책 읽기를 반복하는 것을 녹화해서 분석해보면 책 읽기 횟수에 따라 부모님과 아이의 상호작용의 형태가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한 책을 읽다 보면 맛있네 바나나.
당근 먹어? 당근은 누가 좋아하지, 담이야? 반복해서 한 책을 읽다 보면 아이는 책 속의 그림이나 스토리에 익숙해지므로 그 책의 그림에 대해서 스스로 라벨링을 하거나 관련된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예전에 들었던 문장을 떠올려서 스스로 읽어보기도 해요. 반면 부모님은 처음에 읽어줬을 때처럼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주기보다 아이가 표현한 것을 기반으로 조금 문장을 다르게 말해주거나 단어를 추가해주는 등 확장해준다거나 현실 세계에 적용해본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이와 매번 조금씩 다른 다양하고 풍부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모자 이렇게 쓰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도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는 책 읽기를 할 때에 비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훨씬 덜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안아줬어요, 멍멍이를. 아마도 아이에게 있어 책 읽기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그림을 보면서 뭔가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상호작용을 많이 할 때 특히 표현 언어, 즉 아이가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장 크게 발달할 수 있다고 해요. 5번째, 책 읽기는 언어 발달뿐 아니라 사회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아기와 책 읽기를 할 때 부모님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해요.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알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등 누군가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들인데요. 아이에게 이런 표현들을 평소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특히 어린 아기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책 읽기를 통해서는 스토리의 전개상 혹은 아이에게 책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아는지 질문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오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누군가의 마음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즉 누가 뭘 알고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개념들을 접하는 것은 아이들의 향후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즉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스스로나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향후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책 고르기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6번째, 부모님과 책 읽기를 많이 한 아이들은 향후 수학도 잘한다고 합니다. 일단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수학도 잘하기도 하고요. 수학을 잘하려면 개념 이해가 중요한데 책 읽기를 통해 아이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개념을 학습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한 순서나 상징, 인과관계, 논리적 사고 등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모두 책 읽기를 통해 발달할 수 있고 이것이 수학 실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정리하면 다음 영상에서는 책육아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주면 좋은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개념들을 접하는 것은 아이들의 향후 사회성이 응? 왜요? 말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이게 뭐야? 엄마 먹어? 엄마도 먹어? 뭔데? 이게 뭔데? 말? 엄마 말 안 먹어. 이게 말해주거나 단어를 말 아닌데 먹는 거! 먹기 싫은데. 응? 말 먹었어 엄마? 말 먹었어. 아까 안 먹어요. 아이가 표현한 것을 기반으로 버스 먹었네 엄마가? 버스 먹는 거 아닌데? 에이, 버스를 먹어버렸네 엄마가. 앉아야지 줄 거야. 책 치우고.